안녕하세요, 잡식 동물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가스 활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부른데도 어머 이건 꼭 먹어야 돼, 어머 세상에 하면서 위에 빈틈없이 채워 넣다가 배탈이 나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고통스러웠던 적 있나요? 참고로 전 everyday every night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잦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소화장애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소화장애는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장애를 겪을 만큼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뭘 찾죠? 바로 소화제인데요. 이는 2015년 전체 의약품 중에서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에 대한 의약품이 23%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찾는 의약품인 만큼 항상 집에 구비해 두어야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자, 다시 다들 가스 활명수 알고 계시죠? 국민 소화제라고 불리는 이 가스 활명수는 현재 소화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여태까지 팔린 가스 활명수의 개수는 와우! 85억 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85억 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85억 병은 전 세계 인구 약 77억 명이 각각 한 병씩 마시고도 8억 병이 남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약 5,180만 명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약 164병씩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그리고 가스 활명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때는 대한제국이 설립되고 고종 황제가 초대 황제로 등극하던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 활명수는 당시에는 활명수라고 불리는 소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명수를 만들어낸 사람은 민병호라는 선생으로 당시 무과에 급제한 선전관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선전관이 무슨 직업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청와대의 경호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왕을 경호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국왕을 경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을 만들어냈을까요? 경호원은 체대나 경호학과 졸업하고 막 몸 좋고 막 시스펙 막 빠방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닌가요? 그 당시 민병호는 의학 서적에 관심이 많아 한학에 능했고 한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또 선전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궁중에서 왕에게만 쓰이는 궁중 처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병호는 선교사에게 제중원에서 유행하는 서양 의학도 배울 수 있게 되죠.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입니다. 이런 민병호는 선전관직을 그만두고 궁중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생약의 비방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평양의 민족이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 라는 뜻의 동화약방을 차리고 생약 비방을 서양 의학과 접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활명수의 시작입니다. 당시 60ml의 활명수 한 병의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2그릇에 막걸리 2잔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이었는데요. 요즘 시세로 치면 한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활명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급체, 토사광난 등 소화장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이죠. 이 일화로 조선 제23대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셋째 딸로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던 덕원 공주가 헌종의 계비를 간택하는 날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다가 급체하여 2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옛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말랐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지도 않았을 텐데 먹고 죽는 일이 많았다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대식가의 나라입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 다블리가 60세 중반의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밥 5공기를 먹었다 등의 말을 기록할 정도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 끼를 먹을 때 일반 사람들의 3배의 양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게다가 당시 밥그릇은 오늘날의 밥그릇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이는 우리나라 기후가 습한 탓에 음식이 빨리 부패하여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라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습관으로 생기는 소화장애를 고칠 수 있었던 활명수는 살활, 목숨명, 물수의 한자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특한 활명수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꽃길만 걸어도 충분할까 말까인데 위기라고요? 여기서 활명수가 가스 활명수가 된 이유가 나오니 한번 들어보시죠. 쭉 많은 인기를 얻어왔던 활명수는 왕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가스 명수한테요. 1960년대 콜라 사이다가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게 됩니다. 뭐 음식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그 유행에 따라 삼성제약에서 탄산이 들어간 소화제 가스 명수를 출시하게 되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인기 폭발이었죠. 콜라 사이다처럼 청량감이 있는 탄산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산성을 띠는 탄산가스는 위벽을 자극해 위장운동을 도와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죠. 여기서 활명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활명수 역시 탄산을 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가스 활명수. 활명수가 가스 활명수가 된 이유이죠. 활명수는 탄산을 넣은 가스 활명수를 출시하면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레! 지금까지 소화 안 될 때 무심코 마셨던 가스 활명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뭐랄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다고 하니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마시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면 참지 마시고 머리 때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다 머리 박 터집니다. 이럴 땐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가 잡식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먹이를 주세요.